네, 안녕하세요. 머니맨 김수경입니다. 프로테크라는 말 들어보셨을까요? 부동산 서비스의 IT 기술을 접목을 한 것을 말합니다. 이전보다 이 부동산 정보를 얻기가 훨씬 더 좀 편리해졌다라는 점 많이 느끼고 계실 텐데요. 부지런히 공부하고 노력하는 만큼 이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도 결실을 얻기가 그만큼 환경이 더 좋아졌다라는 좀 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보 습득만큼이나 하지만 또 중요한 게 바로 판별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저희 머니맨과 오늘도 1시간 알차게 또 공부하시면서 판별 능력 함께 좀 키워보셨으면 좋겠네요. 부자 되는 시간 머니맨 또 부동산 편으로 1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네, 저희 머니맨은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창구 열어두고 있습니다. 전화나 쪽지 게시글 이용하셔가지고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전화번호는 아래 안내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전화고요. 2128-8547로 문의 전화 주시면 됩니다. SNS 많이 활용하고 계시죠? 쪽지나 게시글 통해서 저희한테 의견 개진해 주시면 저희가 빠른 또 답변과 함께 많은 또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요. 정현훈 본부장이죠. 목요일의 남자 정현훈 본부장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주일 중에 가장 피곤한 날이 어떻게 보면 이 목요일 저녁 시간이지 않을까 싶은데 네. 많은 분들이 또 정현훈 본부장님을 기다리시잖아요. 저희 머니맨 팬분들 많으신데 네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네, 요즘 부동산 대책도 827 부동산 대책 네. 나와서 바쁘셨을 것 같아요. 예, 대책이 네. 좀 나오는 부분에서 뭐 투기 지역과 더불어서 뭐 새로운 공공택지에 대한 뭐 제공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께서 좀 혼란을 좀 약간 뭐 예상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좀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세미나에 또 많이 오셔가지고 좀 많은 분들 또 뵙고서 상담을 좀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요즘에 더위가 거의 좀 가신 것 같아요. 맞아요. 거의가 네. 엄청나게 이제 겨울이 또 올 것 같고 그래서 어느 순간 또 이제 가을, 겨울 맞이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하루하루 좀 머니맨 우리 시청자님들하고 같이 매주 이런 시간을 가지면서 즐겁게 하루하루 보내고 있는데요. 어쨌든 오늘 시간 또한도 역시 매우 중요한 시간 준비했으니까 좀 더 집중해 주시면 매우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저희도 머니맨에서 진짜 좀 찬바람이 불고 있구나라고 네. 느끼는 게 이주 고민, 이주 계획 문의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사 가시려고. 네. 네, 이번에 이 대책, 정부 대책이 바뀌면서 한번 좀 브레이크를 내가 걸어야 되나? 조금 이사 계획을 미뤄야 되나? 이런 분들도 많이 계셔서 이것만은 반드시 이번 하반기에 좀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 당부해 주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네, 어떤 부분일까요? 네. 일단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뭔가 이주를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일단 거주 비중이 얼마나 되시는지에 대해서 먼저 스스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투자 비중이 짙으냐, 거주 비중이 짙으냐 이 부분에 있어 조율하시는 게 되게 많이 중요하신 것 같고요.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면 지금 분명한 시장은 매우 급격한 상승세에 분위기 좋은 무조건 호재만 있는 시장보다는 네. 살짝 좀 불안 요소 또한 역시 같이 있기 때문에 리스크 또한도 역시 감당할 수 있는 선을 좀 지키시면서 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옮겨야 되고 무조건적인 좋은 시장은 아니다 보니까 감당이 되는 리스크 선을 좀 조율을 하시면서 오고 가고 좀 매도를 하시는 쪽으로 좀 이렇게 가이드를 좀 잡아드리려고 합니다. 네, 대출도 이번에 또 얘기 나오면서 약간 좀 볼멘 소리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신 것 같은데 네. 어쨌든 부동산 투자는 정책 방향이 중요하잖아요. 네, 네네. 이런 부분들 확인해 보시면서 네, 계획 세워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궁금증 많아지셨을 것 같고 그래서 세미나 기다리시는 분들, 오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저희 일정 안내 좀 도와드리죠. 네, 세미나 제가 다음 주 월요일에 여의도에서 오전 10시서부터 오후 4시까지 시간을 이렇게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날 화요일 날 같은 경우는 제가 또 부천 신도시에서 또 세미나 시간을 이렇게 가집니다. 그리고 수요일은 다음 주 이제 전라도 경기도 광주가 아닌 전라도 광주 지역에서 또 이렇게 알찬 세미나를 가지는데요. 제가 누누이 얘기해드리지만 제가 숫자 3을 좋아하는지라 매주 3번 이렇게 세미나를 진행을 하면서 중요한 건 각 지역에 그냥 제가 여행 삼아 가는 게 아니라 정말 고민 상담과 지금 어느 지역을 투자를 하셔야 되고 지금 보유 자산을 어떻게
보유를 하셔야 되는지 매도를 하셔야 되는지 방향을 잡아드리는 그런 알찬 세미나 시간이니까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전문가가 직접 경험한 사례 그리고 주변에서 잘 된 사례에 대해서 직접 이렇게 세미나 시간을 통해서 1대1 다 한 분 한 분 상담을 해드리니까 많은 분들 오셔서 즐거운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 뭐 정보를 얻는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네. 뭐 추천을 받았어요, 지인이 소개시켜줘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가장 확실한 뭐 정보원이시기 때문에 네. 네, 지역에 계신 분들 꼭 세미나 찾아주셔서 궁금하신 점들 다 좀 해결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아쉬운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본부장님 마지막 시간이라고. 아, 네네. 그렇죠. 네, 정들자마자 또 이별이라고. 네, 아쉬운데 그동안 저희 공부 되게 많이 시켜주셨잖아요. 네, 네. 무려 8편까지 갔나요? 저희가 부동산 입성 네. 프로젝트를 아주 열심히 공부를 했었는데, 그렇죠? 네. 되게 많은 이야기들을 좀 드리고 좀 길면 길고 짧으면 어찌 보면 짧은 네. 시간입니다. 그래서 좀 약간 우리 앵커님께서 마지막 시간이라고 하니까 저 또한도 살짝은 좀 미어지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건 오늘 시간에 있어서 이제 슬픈 시간이 아니라 어찌 보면 조금 더 밝고 좀 중요한 시간인 것 같은데 왜냐하면 좀 마지막 시간인 만큼 제가 그동안 못 다해드렸던 얘기 네. 그리고 굵직굵직한 팁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드릴 테니까 오늘은 조금 더 눈을 크게 귀 쫑긋하게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두절미하고서 오늘 이 제가 지난 시간 동안 모든 해드렸던 뭐 건물주가 되자 뭐 강남에 있는 건물을 가져가시자 그중에서 알짜배기들만 다 모아서 네. 딱 두 가지만 제가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드리면서 우리 시청자님들이 조금 더 웃으실 수 있고 조금 더 부동산에 쉽게 다가가실 수 있는 쪽으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거두절미하고서 오늘의 알짜배기는 첫 번째 이 지목이라는 부분과 더불어서 이 용도 지역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님들한테 제가 이 부분을 좀 상세하게 얘기를 해드리면서 네. 조금은 좀 더 빠르게 내가 부동산에 있어서 불을 빨리 거머쥘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구체적으로 좀 안내를 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만 잘 들으셔도 저희 부자 되실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살짝 잘못 들어서 지옥이라고 하시는 줄 알고. 아, 네. 지옥이요? 아, 지옥 지목이에요. 아니- 지목과 용도 지역인데 사실 공부를 하다 보면 네. 지옥 어렵잖아요. 아니라 지목입니다. 네. 네,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중요한 게 이 지목과 용도 지역을 아신다라고 한다면 우리 시청자님께서 매우 쉽게 이렇게 부동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창을 넘어가게 되면 이 토지의 가치를 알면 부자가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를 한번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 토지 가치를 아시는 분들만이 부자가 좀 빠르게 되시고 부가 좀 급격하게 늘어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요즘 보시게 되면 서울 수도권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께서 요즘 투자 많이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요. 네. 중요한 건 이 토지 거래량은 서울 쪽 안을 보시게 되면 가면 갈수록 거래량은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또 상대적으로 거래량은 줄어들고 있는데 가격은 또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되게 신기한 현상 아닌가요, 그러면? 네. 그렇죠. 완전 반비례네요. 특히나 네. 요즘 수도권 서울시장 부분에 있어서 이걸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부분인 거죠. 지금 눈치 보기 지금 시장 부분에 있어서 거래량은 급증하는 건 아니지만 가격은 꾸준하게 1년 뒤 파리 대책 이후 지금 시점에서 다시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 시청자님께서 포인트를 잡으셔야 되는 건 뭐냐면 네. 지나고 나서 선점을 할, 지나고 나서 소유할 생각이 아니라 미리미리 선점하시고 미리미리 이 토지의 가치를 아셔서 네. 우리가 이 토지의 가치를 아셔서 좋은 위치를 선점하시는 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게 바로 이 지목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토지의 목적인 거죠. 그러니까 네. 지목이라는 게. 예, 네. 지목은 토지가 지금 현재 어떤 목적에 맞게 쓰여지고 있는가에 아, 대해서 표시가 네.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 가치를 알기 위해선 지목은 필수 불가결하게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지목은 네. 토지의 우리나라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용도가 있는데요. 그 목적에 맞게 뭐 전답, 과수원, 뭐 목장 용지, 임야, 네. 도로, 뭐 주차장, 주유소 수많은 지목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알아두셔야 되는 포인트가
이 지목들이 평생 이대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네. 지금 서울 안쪽에 보시게 되면 노란색이 가득한데 저 노란색들은 건물이 지어져 있는 대지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색깔로 표시가 되는군요. 네. 그리고 초록색 같은 경우는 전답 임약 네. 아니면 이렇게 녹지로서 초록색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어찌 보면 지금 현재 와서 노란색이 가득한 서울의 모습이 아니라 네. 과거 10년 전, 20년 전만 하더라도 저 노란색이 어찌 보면 5분의 1, 5분의 2 정도 축소가 되는 그런 규모가 된다라는 거죠. 네. 즉 제가 얘기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지목의 변화가 지목이 많이 변경이 되는 지역들에 있어서 부가 급격하게 많이 늘어난다는 부분입니다. 용도가 변경되는 지역들. 네, 네네. 용도가 변경이 되는 부분도 부분이지만 네. 이 지목 같은 경우는 개인에 의해서 변경이 되실 수도 있으세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네.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이 지목 변경을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건축업자분들도 이런 네. 곳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그 중에서 많이 지목이 변경이 많이 되고 개발이 많이 됐던 곳이 최근에 서울 수도권 사례에서 이 마곡 같은 지역, 그리고 상암 같은 지역, 네. 그리고 뭐 구리 별내, 위례, 삼송, 원흥 이런 지역들에 있어서 변화의 바람이 일어날 그 전후 부분에 있어서 시청자님들께서 제가 아까 얘기를 해드렸던 먼저 선점하시는 분들께서 부가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를 거머쥐시기 위해서는 항상 전문가와 먼저 상의를 하셔서 발빠르게 투자 지역을 먼저 선점하시는 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그 지역을 또 얘기를 딱 정확하게 찝어서 해주시니까 마곡이나 저희 공부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렇죠. 별내, 네. 뭐 삼송 이런 지역들이 그러니까 지목이 자주 많이 바뀌는 그런 대표적인 지역인 거군요. 네, 예, 즉- 눈여겨봐야 되겠어요. 네. 앞으로 투자 가치가 있기 때문에 계속 그런 곳에 투자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곳들 같은 경우는 그냥 농지로 계속 남아 있는 게 아니라 그 네. 농지가 어느새 대지로 바뀌어 있고 그리고 그냥 뭐 목장 용지라든가 네. 임야로 남아 있는 게 아니라 뭐 새로운 식물원으로 또 바뀔 수도 있는 있고. 부분이고요. 그쵸. 그래서 끊임없이 투자 가치가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시청자님들은 이 지목을 기본적으로 이해는 어려우시겠지만 전문가랑 상의를 해서 네. 꼭 투자 지역을 찾는다 하더라도 음. 좀 고급적인 질문이 이런 질문인 거죠. 요즘에 지목 변경이 네.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좀 이렇게 되게 되면 좀 고급스러운 약간 질문. 고급스러운 단어가 되실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목이 왜 중요하다고 하시는지 저희가 알겠네요. 네, 내용 설명을 조금 들어봤습니다. 들어도 어려운 게 부동산 투자고 또 실행이 안 되니까 네. 이게 다 좀 경험이 부족해서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항상 들어요. 네, 그래서 공부하다 제가 보면. 항상 네. 이 부동산을 접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네. 좀 더 많은 경험에 대해서 하시면 참 좋다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부동산이 종류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다양한 경험을 하시기 위해서 네. 어찌 보면 다양한 소유가 좀 많이 중요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 관리하시는 부분에서 뭐 아파트도 있고요, 네. 상가, 빌라, 오피스텔, 그 가운데 이 토지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께서 아파트에서 태어나신 분들은 평생 이제 아파트만 관심을 가지시고요. 네. 빌라에서 처음 뭔가 좋은 경험을 하시는 분은 평생 빌라만 하시고 소액 금액에 있어서 오피스텔이 좀 약간 가볍고 편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수익도 괜찮네라고 생각을 하시게 한참 되면 붐이었잖아요. 계속 오피스텔만 네. 생각을 또 가지시고 더불어서 상가 또한도 역시 좀 싸게 나왔다, 좀 싼 것 같다라고 하고 주변에서 얘기를 들으시게 되면 네. 막 소유하고 싶은 욕구가 좀 많이 솔깃하죠. 생기세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에만 얽매이시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소유하고 경험을 하시게 되면 너무나 네. 좋습니다.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선 제가 항상 제일 부러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냐면 상속 받으신 예, 분들. 상속 많이 받으신 분들, 네. 증여 많이 받으신 분들. 분들.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해드릴 때도 네. 상속 증여를 받으셨다라고 하면 제가 항상 의례적으로 축하드린다 얘기를 드리는데 형식적인 얘기가 아니라 정말 많이 축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왜냐? 굳이 내가 노력을 하지 않아도 상속 증여를 받았다고 하는 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내가 부동산을 소유를 하게 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험을 다양하시게 하시게 되면서 부동산에 대한 투자라든가 자산 관리 또한도 자연스럽게 생활 속 안에서 습입되시다 보니까 투자라든가 자산 관리가 매우 쉬우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다양한 경험과 소유를 통해서 우리 시청자님들이 하나의 시장에만, 하나의 지역에만
국한이 되는 게 아니라 제가 항상 얘기를 드리는 그 저평가, 싼 게 아니라 지목 변경이 활발하게 일어나서 저평가된 지역이 재평가를 받으면서 그냥 나는 소유하고 있었는데 주변에서 지목 변경을 많이 하니까 나도 모르게 어느새 다른 분이 팔으라고 하고 나도 모르게 주변에서 여기를 개발을 하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좋은 일들이 가득한 겁니까? 그래서 네. 항상 이런 다양한 경험, 다양한 소유가 항상 중요하다고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진짜 그러네요. 어쩔 때는 아파트 시장이 되게 화랑이다가 갑자기 네. 안 좋아질 때도 있고 그러면 굉장히 또 노심초사하시고 그쵸. 네, 어쩔 때는 또 오피스텔 시장 굉장히 핫했었다가 네, 요즘에 맞습니다. 또 조금 침체돼 있고 그래서 골고루 보고 이제 소유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아파트 한 채 갖기도 힘든데 어떻게 골고루 갔나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고 이렇게 좀 다양하게 관심을 갖자라고 하시는 부분 그리고 실제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이나 팁을 저희한테 좀 알려주시면 어떨까요? 예, 네. 방법이나 팁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리게 되면 네. 일단 뭐 아파트 하나만 소유해도 힘든데 어떻게 다른 것을 소유를 하냐. 자, 그러면 이 뭔가 하나의 부동산을 소유하신 선상에서 네. 소액을 가지고서 어찌 보면 내가 차익을 내시거나 네. 아니면 다른 전문가와 함께 하셔서 간접적인 체험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네. 일단 우선적으로 전문가와 함께 하셔서 차익을 좀 내시는 방법에 있어서 제가 좀 조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불려야 된다. 네, 자산을. 불리시기 위해서는 네.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아까 오늘 얘기해드렸던 네. 지목적인 부분과 네. 이 용도 지역에 대해서 얘기해드린다고 했는데 지금서부터 이 용도 지역이라는 걸 통해서 큰 차익을 낼 수 있는 네.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도 지역이라 하면 어찌 보면 좀 되게 단어가 어려워요. 네. 근데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리게 되면 그냥 해서 용도 지역 그래서 크게 용도 지역을 제가 두 개로 나눠드리겠습니다. 네. 그냥 도시 지역과 그냥 농촌 지역이 있다라고 도시 얘기를 농촌. 예. 네. 여기까지는 쉬워요. 일단. 네. 그럼 도시는 주거 지역이 있고 상업 지역이 있고 공업 지역이 있고 네. 그리고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숲, 녹지가 또 있습니다. 네. 이걸 도시 지역이라 그러고요. 농촌 지역 같은 경우는 네. 자연 환경, 뭐 설악산 같은 환경 보전 지역이 있고 네. 농림 지역이 있고, 있고, 그리고 농가 주택들이 있는 또 관리 지역들이 지역이 또 있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런 농촌의 구성이 있는 부분인 거죠. 네. 그러면 용도 지역을 왜 아셔야 되냐? 지목과 더불어서 용도 지역을 아셔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네. 지목은 개인이 변경을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아. 이 용도 지역은 국가 정책이 담긴 부분에 있어서 아. 중앙 정부가 관리를 네네.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의 서울이 있을 수 있게 된 배경은 뭐냐면 중앙 정부가 이런 농촌 지역을 네. 자연환경 보전 지역, 농림 지역, 그리고 관리 지역을 도시 지역으로 편입을 시키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안에서 급격한 부동산의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에 따라서 토지를 효율적으로 건물의 면적과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높이를 제한을 하는 게 용도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도시와 농촌 지역이 있는데 저 앵커님 바로 옆에 있는 표를 보시게 되면 네. 건폐율이라고 하는 바닥 면적에 대한 퍼센티지가 나오고요. 네. 용적률이라고 하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높이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저 중에서 한 번쯤 보시게 되면 상업 지역을 대부분 많은 분들께서 기본적으로 선호를 하십니다. 눈여겨보시죠. 네. 그럼 상업 지역 같은 경우는 중심 상업 같은 경우는 무료 용적률이 1,500%까지. 와, 제일 높네요. 네. 엄청나게 많이 높네요. 높게 지을 수 있기 때문에 탐이야만 나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초고층 건물들을 올릴 수 있는 공간이 되는 네. 거죠. 네. 그래서 조건이 되다 보니까 네. 소유하면 너무 좋아요. 근데 문제는 저런 지역을 저런 지역을 소유하기 위해선 돈이 엄청 많아요. 자산이 많이 들다 보니까 그냥 바라만 보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네. 그러면 내가 지금 당장에 저런 중심 상업 지역을 소유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저렇게 상업 지역으로 바뀔 수 있는 용도 지역이 변경이 될 수 있는 지역에 관심을 가진다라고 한다면 아직은 상업 지역이 아닌데 네. 나중에 네, 될 수 후에. 있는, 네. 그러면 이 녹지 지역이 이 중앙 정부 정책에 의해서 상업 지역으로 바뀔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더불어서 농촌 지역이었던 이 농림 지역이 네. 국가 정책 부분에 있어서 중심 상업 지역으로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이렇게 보상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토목이라고 하는 부분이 같이 절충이 되게 되면서 그 지역들이 순식간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도 지역의 변경이 되는 국가 정책이
뒷받침되는 그런 지역에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고요. 네. 더불어서 이런 건축 면적과 높이에 알맞게 시청자님들이 조금 더 층수를 높일 수 있겠구나, 조금 더 건축 면적을 넓힐 수 있겠구나, 이런 측면에 있어서 아직 저평가되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더불어서 또 하나의 팁을 하나 드리게 되면 네. 이 용도 지역 변경 부분에 있어서 우리 많은 분들께서 또 리모델링 인테리어에 또 관심 많으신 분들이 아유, 계세요. 많으시죠. 네. 네. 그래서 어떤 건물이 있는데 네. 이런 갈색 건물이 있는데 새롭게 페인트 칠을 하고 네. 층수를 좀 높이셔가지고 새롭게 세 단장을 건물을 하시게 되면 네. 뭔가 평당 500만 원 하던 게 평당 1000만 원의 가치로 와. 급격하게 리모델링만 상승하시고. 했을 뿐이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전에는 그냥 여기 그냥 어떤 뭐 가게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네. 예쁘게 인테리어를 해서 동네를 아우를 수 있는 이런 카페를 들여서 음식점을 들여서 이 주변의 동네를 밝게 환하게 한다라고 한다면 이 동네 이 주변에 있는 토지 가치 더불어서 건물 가치가 오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님들은 이 리모델링 하는 부분 그리고 뭐 증축이라든가 면적을 넓히는 부분에 있어서 건축 투자적인 부분에 있어서 한 번쯤 관심을 가지실 수가 있는데 문제는 어찌 보면 돈이 자금이 좀 많이 든다는 게 좀 문제입니다. 흠이죠. 그래서 제가 조언을 드리는 게 네. 용도 지역 변경이 이루어질 법한 그리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곳 주변에 있는 곳을 선점을 하시게 되면 고액이 드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소액으로서 자금이 드시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큰 차익이 좀 남기실 수도 있는 그런 고급 투자 방법이 있으니까 네. 시청자님들은 이 용도 지역 변경이 되는 곳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게 당연히 포인트겠죠. 네, 그러네요. 정말 문의를 주실 때 용도 변경이 됐어요. 그러니까 상속받았는데 그게 또 이제 바뀌어서 네. 크게 차익을 보신 분들도 계시고 네. 아예 그냥 알아보는 거죠. 용도 변경이 될 거라는 정보를 습득을 네, 해서 네, 네. 장기간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저희가 또 용도 지역까지 해서 함께 조금 살펴봤습니다. 고급 정보라고 자꾸 강조를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되게 열심히 네. 들어봤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마무리 가장 중요한 거 고민하시다가 가져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저희 정리 오늘 배운 거 한번 해볼까요? 네. 정리를 간단하게 해드리면 이 그림으로 좀 정리가 단순하게 되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서울에 어찌 보면 한양 도성 4대문 밖에 있는 곳들은 다 농촌이었습니다. 다 농촌이었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이런 농촌에 있다가 국가 정책과 투자 압력, 인구 이동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오른쪽에 농촌이 도시로 새롭게 토목이 들어가고 용도가 바뀌고 지목이 끊임없이 변화가 되게 되면서 이 안에서 부가 탄생이 되게 되는 거죠. 이런 사례가 세종에서 생겼고요. 이런 사례가 강남에서 생겼고 마고, 상암 모든 전 지역에서 송파도 마찬가지고 강동도 마찬가지고 하남 미사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끊임없이 도시가 확장이 되면서 부가 끊임없이 자금이 유동성 있게 잘 돌게 되면서 많은 분들께서 건물주가 되시고 어디에 있는 건물 소유하시고 즐겁고 하하호호 웃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의 비밀이라 하는 건 뭐냐면 지목 변경이 어디가 맞냐 용도 변경이 어디가 맞냐만 네. 그 부분만 아신다 하더라도 투자는 매우 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여태까지 경험을 못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아직도 그 기회의 장이 열려 있습니다. 그 기회의 장이 열려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들은 제가 오늘 정리를 딱 해드리게 되면 지목의 변화가 일어나는 곳, 용도 지역의 변화가 일어나는 곳에 관심을 가지시게 되면 부동산 대박, 부의 지름길 멀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부동산 개발이 지속적으로 일어납니다. 단기간의 개발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개발이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꾸준하게 일어나는 부분에 있어서 네. 시청자님들이 이걸 체험을 하셔야 돼요. 들으시면 별 소용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항상 칭찬을 드리는 지역들이 있죠. 이런 평택 같은 지역이라든가 아직도 개발이 되고 있고 아직도 지난 시간 대비해서 들어간 투자금 대비해서 앞으로 투자들을 할 자금들이 더 많은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알짜배기면서 평택 지역에서도 알짜배기, 노른자 위에 있는 그런 지역들은 아직 존재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문의가 좀 궁금하시거나 있으신 분들은 전화로 문의 주시거나 세미나에 오시면 되는 부분이 있고요. 조금은 어찌 보면 오늘 시간에서 제가 지목의 변화, 용도 지역의 변화 좀 어렵게 와닿으실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그런 지역에 관심을 가지시면 상대적으로 투자하기도 쉽고
금액도 많이 드는 게 아니라 소액이 들어간다는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시는 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결론은 지난 시간 동안 제가 열심히 달려와서 우리 모두 한번 부자가 됩시다, 잘 됩시다 해서 네. 이런저런 지역과 더불어서 투자 방법까지 알려드렸는데 오늘 시간에서 우리 시청자님들이 좀 어려워하지 마시고 좀 쉽게 앞으로는 부동산 투자, 자산 관리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남 건물주 되기 저희가 목표를 아주 꿈에 부풀어져서 공부를 네. 많이 했었는데 다 이렇게 작게 시작하는 거잖아요. 네, 소액 투자로 시작이 돼서 네. 이런 꿈을 이뤄나가는 부동산 투자를 좀 하실 수 있는 네, 그런 안목과 또 인내력도 있어야 되고 공부도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세미나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릴까요? 네, 자, 이제 세미나를 제가 또 이렇게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는 오전 10시서부터 오후 4시까지 여의도에서 소액을 가지고서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 그 지역, 그리고 자산관리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날 화요일에는 또 부천, 신도심, 중동, 상동에서 이렇게 알찬 2시부터 5시까지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수요일날 같은 경우는 전라도 광주광역시에서 광주 같은 경우는 하남 도시개발이라든가 이런 개발들이 좀 많이 일어나게 되면서 2000년대 초중반서부터 광주 부동산이 좀 많이 급등한 부분이 있죠. 이 부분에서 어떻게 자산관리와 더불어서 투자 지역까지 전라도 지역 내에서도 관심 가지실 지역들이 있으니까 제가 그 지역들을 좀 안내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오셔서 부담 없이 오시고요. 소액을 가지고서 부자 될 수 있는 방법. 제일 중요한 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지금 보유를 해야 되는가, 매도를 해야 되는가. 그래서 한번 뭔가 매수를 하실 때 매도하시기 전에 한 번 더 전문가 만남을 가지시고서 매도하시게 되면 조금은 더 알찬, 현명한 매수 매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 오셔서 즐거운 시간으로 꼭 만들어 드릴 테니까 많은 분들 오셔서 많이 좀 즐기고 현명한 부동산 투자, 자산 관리를 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드시 전문가도 상담이 필요한 부분이 부동산도 투자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다 가지고 오시면 아주 시원하게 또 본부장님께서 해결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전화 상담도 저희 도와드려야죠. 네, 오늘 많은 분들 기다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 분씩 또 오늘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소장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 어느 지역에서 전화 주셨어요? 예, 도봉구 창동의 네. 동아청솔 아파트에 거주하는데요. 아, 지금 거주하세요? 네, 네. 예, 6년 정도 됐고 네. 지금 제 애가 이제 좀 커서 네. 이사를 해야 되는데 네. 전세를 놓고 이사를 그냥 갈지 네, 아니면 그 팔고 가는 게 좋은지 그게 판단이 잘 안 돼서 네, 한번 네. 문의를 드렸거든요. 아, 네. 수는 이주 계획은 어디로 가지고 계세요? 지금 창동에 계시다고 하셨죠? 지금은? 예, 네, 네. 이제 대구로 대구요? 본가로 이제 내려가는데 아, 네. 그 집사람이 네. 그 아파트를 그냥 전세 놓고 가자 그러고 아. 저는 이제 내려갈 때 그냥 다 정리를 하고 내려가자 이런 그래서 알겠습니다. 멀리 가시니까 처분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정말 고민이 되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시는 동안에는 좀 가격이 올랐나요? 6년 동안은? 어떠세요? 제가 듣기로는 꾸준히 오른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꾸준히 특히 저 올라왔어요. 아레나 들어온다고 말 나오면서 네. 그때 올라서 그래서 이거 갈 수 있는 건지 안 그러면 네. 정리를 하는 게 맞는지 네.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또 지금은 대구 내려가시지만 언제든지 서울로 또 올라오실 수도 있는 거니까.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네. 그 직장이 다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서 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때 예, 또 예. 너무 많이 올라와 있으면 어떡해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봐드릴게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창동 동아청솔 아파트인데 네. 되게 멀리 가시는, 저는 근처로 가시는 줄 네네. 알았는데, 네. 이거를 그냥 깔끔하게 처분할까? 네, 이런 생각 하실 것 같은데, 어떨까요?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일단 시청자님 고민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되게 밝으십니다, 시청자님. 예. 밝으셔서 저도 기분이 좋은데요. 일단 네. 동아청솔 이 주변에 대한 호재서부터 먼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네. 자, 보시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던 아레나라든가 중요한 건 이 노원 창동이 어찌 보면 일자리가 없으면서 교통이 어찌 보면 다른 서울 지역보다 좀 낙후가 됐던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네. 이 차량 기지의 이동과 운전면허 시험장의 이동 부분과 더불어서 이쪽에 이제 일자리 창출 부분에 대한 호재 때문에 노원 창동이 많이 관심을 받고 있고요. 더불어서 또 다른 호재가 어떤 호재가 있냐면
요 왕십리에서 왕십리역 아시죠, 시청자님? 네네. 자, 왕십리에서 이렇게 오시게 되면 이 동북경전철 선에 대한 호재가 있어요. 빠르면 내년서부터 착공을 하거든요, 시청자님. 아, 예. 그러면 이게 과거 대비해서 왕십리 쪽이랑 이쪽 지역의 교통이 좀 많이 좋아지다 보니까 지금 노원, 창동, 도봉 이쪽에 사업성이 전보다는 좀 많이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시청자님. 예. 그래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호재, 그리고 더불어서 이런 경북선에 대한 호재 부분에 있어서 이 노원 창동이 앞으로 투자 가치가 계속 끊임없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사마을도 그렇고요. 요 상계 뉴타운 쪽도 그렇고요. 전부 다 사방팔방 중계동 또 학원가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시청자님께서 저는 조언을 드리게 되면 이걸 만약 팔고 내려가시게 되면 시청자님 대구에 가신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예, 대구에 딱 가시면서 다시 이제 서울로 올라오려고 다시 한번 돌아보셨을 그때 좀 후회를 하실 가능성이 좀 많이 높습니다, 시청자님. 그래서 아까 얘기를 하셨던 이제 안주인 분께서 말씀하셨다면서요. 예, 전세를 놓고 가야 되지 않겠냐. 저는 이제 그쪽으로 좀 안내를 해드리고 싶어요, 시청자님. 좀 여성분들께서 이런 부동산 투자라든가 관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뭐 100% 다는 아니지만 좀 약간 촉이라든가 좀 감이 좋으십니다, 시청자님. 그래서 남성분들께서 보통 일을 저지르시고 아내분들한테 좀 혼나신 케이스들이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게 안주인 분하고 상의를 하시는 건 매우 좋고요. 저는 조언을 드리게 되면 앞으로 이 창동 노원역 주변에 있어서 미래 가치가 더 풍부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는 조언을 드리게 되면 매도하고 가시고 정리하고 다 팔아버리고 깔끔하게 가야지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전세를 주고 가시는 게 좀 나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서울에 오셨을 때도 나중에 부동산 자산 관리 하실 때도 좋으면 좋았지 안 좋을 일이 있으신 건 아니세요. 그래서 너무 남자답게 다 정리하고 내려가시는 것보다는 전세를 주시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청자님.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제가 설명을 듣다 보니까 저도 궁금한 게 하나가 생겼는데 대구 내려가시잖아요. 그럼 본가로 아예 들어가시는 건지 새 집을 구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자금이 만약에 그 동대구역 앞에 네. 그 재개발되는데 저희 장모님이 네. 거기서 그 대면 아파트를 받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큰 거 적은 거 이렇게 두 개를 준다 그러던데. 아, 거기 그래서 거기서 들어가시는 거니까 신규 자금이 네. 필요하거나 하는 건 아니시네요. 예, 신규 자금이 크게 필요한 건 아닌데 저는 네. 또 관리하기도 힘들고 집사람이 그럴 것 같아서. 네. 저는 만약에 사신다면은 대구에 사시는 게 나은지 이거를 더 자금을 이동을 해서 그걸 한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뭐 걱정 없으시겠네요. 네. 대구적인 부분에 네. 있어 뭐 자금도 그렇고 네. 우리 시청자님께서도 뭐 말씀해 주신 부분이 뭐냐면 관리하는데 너무 힘들자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시청자님 관리 이렇게 어렵지 않으세요, 시청자님. 나중에 어려울 것 같아서 팔아버리시고 나중에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특히 이쪽 지역은 제가 무조건 좋다라기보다는 잠재성이 아직까지 많고 호재가 아직 다 반영의 가치가 아직 안 됐어요, 시청자님.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인 지역이니까 매도하시고 가시는 것보다는 전세가 좀 낫지 않을까 그렇게 제가 좀 안내를 해드리는 겁니다. 네. 아,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 대구 내려가서 생활 잘 하시고요.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희한테 연락 주세요. 네, 끊으셨나 봐요. 네. 고맙습니다. 저희 다음 분 또 만나보도록 할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점 궁금하세요? 예, 저기요. 네. 수원에 지금 살고 있는데. 거주하세요? 네. 예. 서울에 강남이나 네. 용산 쪽에. 네. 재건축 아파트 구입하는 게 어떤가. 지금 현금은 5억 정도 있는데 갭투자식으로 그게 가능한가 싶고요. 네네네. 좀 알아본 쪽 있으세요? 이 용산이나 강남 쪽에서도 직접 가보셨어요, 시청자님? 아니, 인터넷으로만 계속 검색하고. 네네. 예, 오늘도 했는데. 네네. 오늘 좀 가격이 비싸서. 네네. 예, 그게 좀 결정을 못했어요. 지금 최대한 투자하실 수 있는 자금이 한 5억 원 정도 되세요? 예, 현금은 이제는 5억은 되고, 네. 이제는 대출 받고, 이렇게 전세 놓고 해서 좀 할 만한 곳이 있을까. 네. 아니면은 그냥, 네. 내가 좀 노원구나, 아니면 성동구나 그런 쪽을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현금 부담이, 그러니까 대출 부담이 적은 곳을 해야 되나. 강북 쪽. 궁금해요. 네네.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살펴봐 드릴게요.
네, 굉장히 핫한 지역을 네.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용산에 이번 또 이제 발표 나오기도 했었고, 강남 쪽 갭 투자, 네, 요즘에 또 쉽지가 않다고 저도 알고 네. 있는데, 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또 큰 자금이잖아요. 5억 원이면 작은 자금이 아닙니다. 예, 엄청난 네. 큰 자금이죠. 그럼요. 네. 그래서 좀 약간 좀 불안하시고 네. 좀 부담도 되시는 부분이 있어서 좀 방향을 좀 원하시다 보니까 제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엄청 밝으시네요. 저도 네. 기분이 좋아집니다, 시청자님. 예, 자, 최근에 이제 이슈가 있었던 지역이 뭐 지도를 간단하게 보시면 이 여의도 지역이라든가 이 용산 호재 부분에 있어서 이제 발표가 한번 있었다가 좀 보류가 되게 되면서 올랐다가 뭐 내렸다가 뭐 보합이다가 이래저래 시장이 1위 1비를 지금 하고 있어요, 시청자님. 네네. 자, 그 부분에서 지금 수원에 계신다고 말씀하셨죠? 네.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언론에서 기사적인 부분에서 뭐 값이 오르고 막 이러지 하루하루 좀 기사를 접하시다 보니까 좀 네. 투자를 하고 싶으신 욕구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누누이 그동안 계속 얘기를 해드리지만 좀 투기성보다는 내가 리스크가 감당이 되는 범위 속 안에서 좀 이렇게 네. 가이드라인을 좀 잡아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힌트를 좀 드리게 되면 지금 뭐 투기 지역도 지금 4군데나 서울권 내에서 4군데나 더 늘어나게 되면서 한강변 라인 부근에서 유일하게 투기 지역이 아닌 지역을 혹시 아실까요, 시청자님? 양천구 쪽인가요? 양천이요. 아니요, 양천은 아니고요. 광진구가 유일하게 투기 아, 지역이 아니고 광진구요? 한강변 라인에 있는 모든 지역은 다 투기 지역으로 지정이 됐어요. 예. 그래서 이 광진구만 어찌 보면 나홀로 투기 지역이 아닌 지역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상승 여력이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한 번쯤 이 부분에 있어서 팁을 한번 가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강남에 있어서 솔직히 좀 약간 부담감이 좀 있으시다 보니까 강남 오른쪽에 이 송파 쪽의 역세권 라인 부분에서 요 송파역이라든가 요 가락시장역 그리고 오금역 요 사이 라인 부분에서 시청자님 가용 금액이 되시는 부분에서 가용이 될 수 있는 부동산들이 좀 있으세요, 시청자님.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건 시청자님이 감당하실 수 있는 범위 선상에서 돈을 굴릴 수 있는 그 범위 가이드라인을 잡으시는 게 되게 중요한데, 보시면 뭐 갭차가 뭐 4억이셨을 때 뭐 이 갭차가 4억이 5억이 되고 6억이 됐을 때 이 대책을 어떻게 하실 거냐에 대한 설계가 좀 많이 중요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제가 얘기해드린 뭐 이런 광진이라든가 뭐 잠실 부분에 있어서 일단 주도적으로 값을 띄우는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갭차를 줄일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주도 제일 메인은 아니지만 1급지는 아니지만 1.5급지 부분에서 값을 계속 메꿀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 추천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저는 결론을 지어드리게 되면 무리를 하시기보다는 시청자님, 제가 지금 얘기를 해드리는 이 광진이랑 잠실 이런 뭐 역세권 부분에 있어서 한번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예, 저는 사실 송파구도 많이 봤거든요. 아, 많이 보셨군요. 예, 예, 송파를 좀 많이 많이 봤는데. 가보셨나요, 시청자님 그럼? 아니 가보는 거는 좀 몇 번 안 되고 아, 저는 네네네. 인터넷으로 계속 그거 매일매일 아. 검색을 하면서 이렇게 찾아보고 있거든요. 네, 시청자님 많이 그래서 보면 많이 보실수록 막 힘드시죠? 네. 왜냐면 맞아요. 정보를 많이 하면 많이 아실수록 요즘은 진짜 머리가 많이 아프세요. 그래서 네. 제가 항상 얘기 드리지만 경험을 하시더라도 좀 다양한 경험, 제일 중요한 건 올바른 경험이 좀 많이 중요하십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하고 좀 세부적인 내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따로 상담을 드릴 테니까 우리 시청자님 고민 부분을 제가 잘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좀 제가 가이드라인을 좀 더 자세히 방송 후에 좀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예,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 일단 저희가 할애된 시간 동안만 좀 봐드렸는데 더 깊이 상담받고 싶으시면은 또 기회도 주신다고 하니까 네 얘기 나눠보시기 바랄게요. 네, 고맙습니다. 저희 또 다음 분 만나보기 전에 갭 투자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요즘에 많이 어렵죠? 이 부분 관련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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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찌 보면 지금 시장은 뭐 전국적으로 3, 4년 동안 올랐던 전국이 활약하는 시간이 아닌 어찌 보면 좀 전부 다 무조건 좋다라기보다 어느새 양극화가 진행이 되게 되면서 일부 지역은 뭐 미분양
뭐 악성, 미분양 중에서 뭐 종류가 뭐 악성이 있고 좀 긍정적인 요소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악성이 좀 증가하게 되면서 지방과 좀 뭐 서울, 수도권 부분에 있어서 좀 격차가 좀 나게 되면서 불안 요소가 계속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누누이 얘기 드리는 거는 리스크에 있어서 항상 대비를 하자라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거 아니고요. 제가 정책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저는 항상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준비를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확실한 교통 호재가 있거나 탄탄하게 뭔가 이주 수요가 있는 부분, 특히 강남에 이주 수요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송파에 좀 어찌 보면 전세 시장이 과거 대비해서 뭐 역전세라든가 많이 힘들어진 게 아니라 강남의 이주가 좀 받쳐주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나 이 하남 미사에 만약 관심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도 강동이나 송파나 강남에 계신 분들이 많이 이주를 하셨습니다. 이거는 거주로서도 그렇고요. 투자로서도 그렇고요. 수요가 탄탄하게 받쳐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남이 어느새 각광을 받게 되면서 이 주변에 있는 부동산들이 엄청나게 많이 뛰었습니다. 당연히 가운데 있는 메인들이 좀 많이 뜨게 됐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은 이 흐름을 파악을 하시고 부동산의 폭을 좀 넓히시는 게 중요하다 얘기 드리는 게 뭐냐면 아파트에만 관심을 가지시게 되면 부동산은 매우 어려워지실 수가 있습니다. 즉 365일 중에서 딱 30일만 즐거우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0일만 즐거우시는 게 아니라 365일이면 전 365일 즐거울 수밖에 없는 그런 방향을 잡아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갭 투자가 꼭 나쁘다는 게 아니지만 위험 감수를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은 잡으시고서 갭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얘기해드렸던 투기 지역이 아닌 지역, 그리고 한강 라인에 있다는 지역, 그리고 메인 바로 옆에 있는 지역. 분명한 건 특징을 확실히 가지고 있는 지역에 관심을 가지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에 있어서 시청자님들께서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꼼꼼하게 또 리스크 관리할 수 있는 요령들 들어봤네요. 다음 분 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소리 연결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네, 어떤 점 궁금하세요, 오늘? 아니요, 지금 조금 전에 전화가 와서 지금 대기하고 있거든요. 네, 네. 네. 아니, 물건 접수 안 됐나요? 부산님 여기 부산이거든요. 네, 시청자님. 네. 네네. 그래서 오늘 좀 궁금하신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해운대구. 네. 부산시 해운대구. 네. 단열 4동 네. 신세계 우방 아파트. 네네. 가지고 계세요? 소유하고 계세요? 네네네. 네네. 몇 평형이세요? 29평입니다. 네. 어떤 점 궁금하세요? 여기가 조금 이제 연식이 오래됐고 17년 차 네. 되는 지역이라 네. 이게 주변에 어떤 개발 호재가 조금 앞으로 있는지 최근에 작년에 호가가 좀 갔다가 지금 좀 많이 주춤하고 내려서 그래요. 여기서 조금 팔고 뭐 좀 옮겨볼 그런 계획이 있는데 약간 또 김이 빠지셨겠어요. 올랐다가 또 빠지셨다고 하니까. 네네. 네. 그래서 매도를 좀 할까 말까 이 부분을 고민을 하고 계신 거군요. 지금 현재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또 파시고 후회하시면 안 되니까 전화 잘 주신 것 같아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네. 네, 연식이 오래됐는데 주변에 개발 호재가 조금 있나 봐요. 네, 근데 네. 이게 꾸준히 상승한 게 아니라 이제 변동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되시는 것 같은데 가지고 가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매도 고민하시는데 조금 이주 계획을 가져가시는 게 좋을까요? 네, 시청자님이 좀 고민이 좀 되시는 부분이다 보니까 제가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자,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걸 소유를 하고 계시네요, 시청자님. 자, 예쁘게, 요 반여동에 있는 우방, 신세계 이걸 소유하고 계시잖아요. 네. 바로 오른쪽에 수영강도 있고, 뒤쪽에 네. 보시면 또 임야도 있고 참 좋습니다. 자, 보통 해운대구를 생각을 하시게 되면 뭐 해운대 앞바다라든가 뭐 센텀이라든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어찌 보면 반여동 같은 경우는 좀 구도심하고 신도심하고 좀 편차가 좀 있는 지역입니다, 시청자님. 자, 네. 그중에서 지금 시청자님께서 바라보셔야 되는 관점은 어쨌든 이 센텀 이지구에 있어서 시청자님께서 한번 관심을 가져주셔야 돼요, 시청자님. 예. 그래서 이 센텀 이지구로서 이 농산물 시장역, 이 석대역, 요 역세권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바뀔 여지가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단기간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 아니라 이쪽 지역이 그린벨트 지역이잖아요, 시청자님.
네네. 그래서 어쨌든 해제가 되고 이 지역을 8만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잘 진행이 되게 되면 시청자님 부동산까지 좋은 영향이 있게 되고, 지금 시청자님 보유하신 곳에서 조금만 위로 가시게 되면 해운대 센텀 투루엔 1단지가 또 내년에 또 지어지게 되잖아요, 시청자님. 어디요? 시청자님 보유하신 부동산에서 북쪽으로 좀만 가시면 해운대 센텀 투루엘 지어지고 있잖아요. 아, 트루엘. 예. 그것도 지어지고 있고,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센텀 우성 스마트 시티 뷰가 또 지어지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또 남쪽에 보시게 되면 반여 1-1구역 주택 재개발들이 활발하게 이 주변이 센텀 2지구를 통해서 사업성이 있다 보니까 하나하나 지어지고 있어요, 시청자님. 네. 그러면 시청자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오래됐고 연식이 좀 됐고 네.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시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요 센텀 2지구랑 가까운 지역에 있는 이 친구들부터 먼저 개발이 되게 되고, 그 개발의 여력이 지금 시청자님까지 그 다음으로 이렇게 확장 여파를 통해서 가격 반영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결론은 센텀 2지구가 좋은 소식이 작년에 많았잖아요, 시청자님. 네, 작년에까지는 괜찮았어요. 예, 작년에 엄청 좋은 소식이 많았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런 반여동에 있는 이런 롯데라든가 많은 분들께서 엄청 다 사고 싶어서 난리도 아니었어요. 이 센텀 롯데 캐슬 같은 경우도 작년에 저한테 상담을 하신 분 중에서 왜 여기를 사람들이 나한테 팔려고 할까 이렇게 문의를 주신 분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호재를 알려드려서 그분이 다행히 안 파시고서 이제 큰 차익을 좀 남기셨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 센텀 2지구에 대한 호재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이 추이에 맞추어서 넘기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기본적으로 저는 앞으로 한 2년은 좀 더 보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님. 어느 정도요? 2년이요. 2년 정도. 예, 2년 정도 더 소유를 하시게 되면 센텀 2지구에 대한 호재와 더불어서 지금 이 주변에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들이 있잖아요. 네. 분양도 되고 동네 반여동의 분위기가 전보다는 이미지가 좀 많이 바뀔 그럴 곳이니까 저는 편안하게 보유를 하시는 쪽으로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게 이제 평가를 그렇게 하시는데 저희가 조금 질문 드릴게요. 네. 대표님 질문 좀 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그 작년에 조금 그렇게 이 부동산 정책 나오기 전에 그전까지 호가가 됐는데 작년 발의될 때부터 지금 이렇게 많이 좀 내리고 거래가 좀 많이 이렇게 지금 끊겨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센텀 2지구가 한 몇 년 전에는 공사 들어간다 했는데 지금 이제 다시 발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착공이 됐나요? 아니요. 지금 과정 중에 있고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제가 2년 동안 정도 보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역세권 네.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사업성이 있으세요, 이 주변에. 그러면 이 사업성 부분과 더불어서 이 주변에 아파트들이 새로 지어지고 있잖아요. 예. 그냥 지어지는 게 아니라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지어지는 거거든요. 더불어서 특히나 지금 부산 같은 경우는 조정 대상 부분이 일부가 좀 풀리게 되면서 시장이 전보다 좀 좋아지는 흐름이거든요, 시청자님. 그래서 안 좋게 바라보시기보다는 편안하게 한 2년 정도 좀 더 보유를 하시는 쪽으로 네. 좀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대응 잘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저희 또 다른 분 한 분 더 연결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빨리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연결되셨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네네. 네, 어떤 쪽 궁금하세요? 그 향후 전망자 알고 싶어 전화드렸거든요. 네, 어떤 네. 주소 불러주세요. 네, 강주시 동구 네. 영현동 네. 443번지 네, 얼마나 보유하셨어요, 시청자님? 한 20년 보유했습니다요. 꽤 보유하셨는데 지금 언제쯤 매도를 하면 좋을지 가지고 계신 동안 크게 오르지는 않았나요? 어땠어요? 네, 많이 오르지도 않고요. 아, 그러니까 네. 그 풀린 땅이 한 130평 정도 풀리고요. 네. 안 풀린 땅 280평 정도 되거든요. 아, 근데 네. 뭐지 또랑 어디 구간이요? 네, 국어가 네. 있거든요. 국어를 어떻게 정도 하고 싶어서 그거 좀 알고 싶어 전화드렸어요. 국어를 도로로 네. 활용하고 싶다 하시는 부분과 매도, 네, 타이밍 네. 저희가 한번 체크 도와드릴게요. 예. 네, 본부장님 도와주세요. 예, 일단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시청자님. 예. 자, 광주에 있는 예쁜 토지를 이렇게 소유하셨는데요, 시청자님. 예. 자, 보시게 되면 광주도 대도시다 보니까 이렇게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여 있는 곳들이 있어요.
자, 그중에서 시청자님은 이런 도심에서 좀 떨어져 있는 3km 정도 떨어져 있는 부동산을 소유를 하고 계신데 자, 주변에 보시게 되면 좋은 소식이 뭐가 있냐면 지금 시청자님 근처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제가 요즘 많이 얘기해 드리고 있는 이런 도시 개발, 용도 지역 변경이라든가 그리고 이런 택지 개발 부분에 있어서 진행 중인 사업이 있어요, 시청자님. 예, 택지 개발요. 예. 그래서 이런 도시개발, 택지개발이 진행이 되게 되면 이 주변에 있는 부동산의 가치가 마구마구 오릅니다, 시청자님. 아, 그래서 올라요? 예, 개발 제한 구역에 대한 해제라든가 국가 정책 부분이 많이 담기게 되면서 진행이 되는데 최근에 있어서 좋은 소식이 뭐냐면 그동안 사업성 때문에 지지부진하던 이 선교 도시개발 구역 부분에서 올해 2018년 초에 우방이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시청자님. 예, 예. 그래서 이런 건설사가 이 선교 도시개발 구역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앞으로 이 일대 주변에 있어서의 토지의 지목의 변경, 용도 지역의 변경이 앞으로 더 많이 예상이 됩니다, 시청자님. 그래서 저는 조언을 드리게 되면 지금 현 상황에 있어서 시청자님 아까 뭐 얘기하셨던 이 국어에 대한 활용도 있잖아요. 예. 굳이 더 시청자님이 이것에 관심을 가지시고 다르게 활용을 하시고 좀 투자를 하시고 머리 쓰시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이 주변의 지목 변경과 용도 변경 부분에 있어서 다른 분들께서 알아서 다가와서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시청자님. 뭐라고요? 이렇게 저한테 파시라고. 저한테 그래요. 파시고 뭐 합의를 하자, 뭘 하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선점이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굳이 공부하지 않아도 남들이 알아서 해서 나한테 그런 소식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지금 이런 우방 건설사가 이 주변의 도시개발 사업에 뛰어 사업자로 선정이 되고 하게 되면서 앞으로 점점 더 이렇게 확장이 되는 그런 추이다 보니까 저는 조언을 드리게 되면 기본적으로 한 2년만 좀 더 소유를 하시게 되면 앞으로 2년요? 예, 2년만 더 소유를 하시게 되면 시청자님 좋은 일도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 동안 잘 지키셨고요. 앞으로는 정말 좋은 일도 좀 많이 생기실 것 같으니까 한 2년 정도 좀 더 즐거운 마음으로 소유를 하시게 되면 이제 다른 분들께서 이제 너도 나도 나한테 파시라고 싸울 그럴 토지예요, 시청자님. 그래서 잘 그래요?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요. 예. 네, 선생님 웃으시니까 저희도 좀 마음이 더 가벼워지고 굉장히 오래 소유하신 토지시니까 잘 지켜서 더 많은 또 수익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대응 잘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또 다음 주에 저희 세미나 열리니까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네, 찾아주시면 네, 더 많은 정보 저희가 드릴 것 같아요. 예. 네, 고맙습니다. 혹시 강주에는 세미나 한번 나오십니까요? 수요일 날 하세요. 9월 5일에 김대중 컨벤션 9월 5일 날. 센터에서 2시부터 예. 진행합니다. 시청자님 시간 되시면 꼭 와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예. 저희가 뭐 공부도 하고 또 많은 분들 만나보니까 너무 아쉬운 또 마지막 시간인데 본부장님과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동안 4개월 동안 저희 머니맨에서 엄청난 활약을 해주셨는데 너무 네. 아쉽네요. 네. 정말 너무 아쉬워서 이제 방송에서 뭐 차마 이렇게 또 감정을 또 드러내는 것도 좀 그러하고요. 어쨌든 좀 많이 솔직히 얘기해서 많이 아쉽고요. 그래서 우리 머니맨 시청자님들하고 또 뵐 수 있으면 뵙고 싶은 욕심도 나게 되고 어쨌든 가면 갈수록 좀 바빠지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든 또 불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또 연이 돼서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본부장 좋은 일 많이 생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정은원 본부장과 또 함께 했습니다. 어느새 조금 또 퇴근할 때 되면은 날씨가 산뜻합니다. 지금 여름 다 지나가고 이제 또 가을 맞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부동산 관련된 투자 전략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전화나 쪽지 게시글 통해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저희 부동산 공부 앞으로도 계속할 예정이니까요. 이 시간 많이 함께 해주시고요. 저는 아쉬운데 네, 본부장님과 함께 여기서 마무리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